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에코프로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세 번째 영상인데요. 영상 시청 전에 꼭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채널을 키우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구독, 좋아요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영상이지만 주가를 크게 움직일 만한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최근 들어서 캐즘에도 에코프로 BM 주주들을 위해서 회사에서 어, RSU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발행을 했죠.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을 직원들 2,500명에게 자사주 12만 7천 주를 지급을 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이태원 클라스가 생각이 좀 났어요. 박세로이가 장사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직원들은 오너에 대한 높은 신뢰 속에서 큰 열정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서 진취적인 행동과 성과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2차 전지 위기일 때 이렇게 캐짐이 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직원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에코프로 창립 26주년이죠. 그래서 이동채 전 회장이 위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현재 위기가 짧게는 3년에서 5년 갈지도 모른다. 전일 트럼프 이제 대통령의 재집권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관련주 종목들이 한번 크게 움직였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방산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트럼프 리스크가 드리워지면 아마 2차 전지가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금양 영상을 올려드릴 때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드렸거든요. 예전 영상도 한번 꼭 시청 부탁드리고요. 에코프로가 이제 3원계 양극재 경쟁력을 극대화하면서 인도네시아 통합 양극재 사업을 좀 추진하자 흔들림 없이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전 회장이 이제 중국 전구체 생산 기업인 거린메이와 인도네시아 양극재 통합법인 설립 구상을 제시를 좀 했고요. 길게 보는 거죠. 긴 호흡으로.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 확보에 소홀했다는 반성, 자기 반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삼성전자를 좀 많이 올려드리면서 그동안 반성이 없었다. 위기인 줄 아는데 반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반성을 하고 있으면서 차별화된 초격차 기술 그리고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 두려움 없는 새로운 도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도전이 없으면 실패도 없듯이 도전을 해야지 일단 해봤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태원 클라스를 저는 떠올리면서 그래도 이번에 에코프로 창립 26주년에 나온 얘기들이 주가를 방어할 수 있는 희망적인 이야기가 좀 오고 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조금 부정적인 얘기도 최근에 좀 들리고 있습니다. CAM9 준공이 올해 말에서 2026년 말로 2년을 연기를 했어요. CAM9이 그냥 에코프로비의 아홉 번째 공장이라는 얘기예요. 네. 왜냐면 공장이 연기된다는 건 처음에 이제 5월 달에 공장을 더 추가적으로 준공했을 때 캐파를 늘리면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는데 이번에 2년이 연기된다는 건 추가 수주라든지 시장의 수요 변동성, 한마디로 시장의 수요가 없다는 거죠. 다른 증서 속도 조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만큼 그 투자자분들이 기대하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내피셔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준공이 이루어지면 캐파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압도적으로 늘어난다면 예를 들어서 뭐 2028년, 2029년에 40조 매출에 4조 영업이익이면 시가총액 60억, 80억도 꿈은 아니다. 이런 얘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뭐 올 초부터 캐즘 아마 지겹도록 들어보셨을 거예요. 2차 전지 시장이 이 수요가 지금 굉장히 축소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작년에 이제 유튜브라든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가스라이팅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2차 전지가 좋다. 앞으로 엄청나게 몇 배 갈 것이다.
물론 2023년 작년에 너무 좋았죠. 근데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시장의 변동에 맞게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뭐 아저씨들이 나와서 "미친 듯이 사 모아야 된다. 지금이 저점이다. 몰빵해라." 이런 얘기를 듣고 허황된 얘기를 듣고 고점에서 물려 있으신 분들은 소가리를 오래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도 좋은 거 알아요. 2030년 이후로 어 적어도 한 4-5년 뒤에는 2 차전 시장이 크게 괴화할 겁니다. 아직 고속도로에서 2 차전지 뭐 전기차 많이 안 돌아다니잖아요. 인프라도 아직 부족할 뿐더러 뭐 화재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냉각될 수밖에 없고요. 트럼프가 이제 재집권하게 되면 관세 얘기 나올 거잖아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는 없는데 그게 흔들리지 않도록 교프로비엠이 아까 말씀드린 초격 차이 기술 그 NCMX 자체 개발한 사원기 양극재를 저는 좀 빨리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공개되지 않은 X 소재가 추가됐다고 해요. 이 부분이 나중에 한번 주가를 좀 크게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슈는 없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저는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에 항상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선, 그리고 수급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목표가, 손절가, 이게 끝이에요. 추세는 누가 봐도 최근 1년 동안 이렇게 추세선 한번 그어드릴게요. 밑으로 쭉 빠지고 있잖아요. 적어도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 나올 수 있는, 이렇게 돌파 나올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추세를 돌파할 만한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쭉 밀리고 있는 거죠. 바닥 추세 같은 경우도 추세선만 그대로 따라간다면 요렇게 한번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직전 저점 14만 8천 원을 한 번 정도 또 누를 수 있다는 거죠. 왜? 대부분 개미 투자자들이 그래 14만 8천 원을 지켜줄 거야. 쌍바닥 더블 바텀 찍고 이렇게 추세선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요 라인을 한번 깨고 내려갔다가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구나 돈이 많은 솔직히 소위 말하는 뭐 큰 손들이라든지 세력들 개미들하고 이 수익을 나누는 걸 싫어한다는 거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입장 바꿔서 나라도 내가 큰돈 들여서 주가를 올리는데 자자자자들 개미들 많이 붙어 있으면 수급이 이제 끌어올리는데 강한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만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개미들 멘탈을 무너뜨려서 호가창을 좀 가볍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거래량이에요. 지금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던 시점 보시면 27만 원 선, 25만 원 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바닥을 다졌던 저는 7만 원에서 18만 원, 19만 원 사이에 대부분 개미들이 1차, 2차, 3차 저항대가 잡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하락 추세선을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요 단계 한 20만 3, 4만 원 선에서 저항대를 한번 맞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큰 욕심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장기 투자하실 분들이야 말지는 않습니다. 2차 전지 어떤 종목이든 장기 투자는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옥석은 가려야겠죠. 근데 뭐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닥의 대장이었잖아요. 지금 알테오전한테 뭐 5조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 밀렸지만 에코프롬이 그래도 양극재 2차 그 코스닥이 지금 대장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엎어져도 대장이 저는 엎어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에코프롬이 아니라면 뭐 코스피 쪽에 뭐 LG 엔솔이나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잡아서 장기 투자하는 거 전혀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근데 장기 투자라 하면 버티는 정신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 말이 좀 휩쓸리지 말고 본인의 원칙을 좀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단기, 중기, 장기의 목표가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특히 에코프롬은 또 손절가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기술적 분석을 너무 매몰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캔들, 뭐 패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보통 캔들이나 패턴 이런 부분 볼 때는 스캘핑 쪽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이 봐요. 장기 투자하시는데 캔들이 무슨 소용이고 패턴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실적입니다. 어차피 주가는 이익 추정치를 따라갔기 때문에 내년부터 회사의 가이던스만 봤을 때는 뭐 흑자로 돌아서고 내후년부터는 본 궤도에 끌어올릴 거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력은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사라 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주가는 항상 선반영받고 기대감 때문에 움직인다. 내년, 내후년 그리고 뭐 2027년, 2028년에 좋을 거면 주가는 먼저 움직이지 않냐.' 그래서 작년에 먼저 움직였잖아요. 지금 최근에 1년 고점이 35만 원인데 58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70% 넘게 하락을 기록하고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종목이 굉장히 싸고 매력적이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자는 거죠. 분명히 저희는 장기 투자는 괜찮지만 단기적인 투자는 큰 매력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못 전해 드린 거 좀 죄송스럽지만 좀 냉정하게 투자자분들이 본인의 주식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한번 정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좀 빨리 올라갈 종목들도 제가 소개를 계속 해드리기 위해서는 이 구독,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